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디자인 협업 툴로 잘 아실 텐데요. 피그마가 곧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피그마 IPO의 핵심 내용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는 IPO죠. 그렇죠. 피그마가 과연 이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피그마는 2012년에 설립된 클라우드 기반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뭐니 해도 실시간 협업 기능이 아주 강력하죠. 네, 그게 핵심이죠. 포춘 500대 기업 중 95%가 사용한다니 이건 뭐 이미 업계 표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정말 대단한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피그마가 어떤 회사인지, 또 왜 상장하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뭘 좀 주목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7월 31일 티커 FIG로 NYSE에 데뷔하는데요. 공모가 희망버위가 주당 25달러에서 28달러 사이라고 하고요. 이번 상장으로 최대 한 10억 3천만 달러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최대 6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고요. 네, 그 조달 자금은 주로 어디에 쓸 거냐면요. 역시 AI 기술 고도화,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피그마 메이크나 사이트 같은 신제품 개발, 여기에 투입될 계획이고요. 연구개발 투자도 당연히 늘릴 겁니다. 아, AI랑 신제품이군요. 네. 그리고 CEO 딜런 필드가 인터뷰 같은 데서 보면 좀 큰 규모의 인수 합병이나 글로벌 확장에도 꽤 의욕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미국 공공기관 시장 진출을 위한 그 페드램프 인증이라고 보안 인증이 있거든요. 그것도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페드램프 인증까지 준비를 꽤 착실히 했네요. 그렇죠. 공공시장도 노리는 거죠. 피그마 하면 역시 협업이 정말 핵심 강점이잖아요. 실시간 공동 작업 같은 건 뭐 이제 기본이고. 기본이죠. 그 피그잼이라는 온라인 화이트보드 이걸로 디자이너 아닌 사람들까지 확 끌어들이는 게 정말 신의 한 수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그게 결정적이었죠. 이게 전체 수익의 67%나 된다니 그러니까 단순 디자인 툴을 넘어서는 확장성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개발자 대상 대부 모드 활용들도 30%나 된다고 하니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개발자 생태계까지 잘 잡고 있는 거고요. 와, 30%면 상당하네요. 상당하죠. 특히 주목할 지표가 그 순 달러 잔존율, NDR인데요. 132%에 달합니다. 132%요? 네. 이게 그냥 고객이 안 떠나는 수준이 아니고요. 기존 고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피그마에 돈을 더 많이 쓴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는 거군요. 그렇죠. 고객 충성도도 높고 제품 확장성도 좋다는 걸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실제로 고객의 76%가 제품 2개 이상을 쓴다는 정도 이걸 뒷받침하고요. 그리고 매출 구조도 아주 안정적인 게 거의 모든 매출 98%가 사스 구독 모델에서 나오니까요. 현금 흐름 예측이 상당히 용이하죠. 안정적인 구독 매출이 갖춰주니까요. 그럼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성장세는 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것 같은데 작년 영업 손실 규모가 좀 커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2024년 매출이 약 7억 5천만 달러. 전년 대비 48% 성장했고요. 올해 1분기에도 46% 성장세를 이어갔으니 성장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매출 총액률도 88% 이상으로 아주 높고요. 이건 세스 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88%면 대단하네요. 그렇죠. 다만 2024년 영업 손실이 8억 7천만 달러로 컸던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봐야 할 게 주식 기준 보상 비용 같은, 그러니까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 비용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일회성 요인이 좀 컸던 거죠. 아, 회계상 비용 영향이 컸군요. 네. 그래서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면 오히려 좋아졌어요. 2024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4억 2천만 달러 이상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또 기업이 실제 쓸 수 있는 현금을 보여주는 자유현금 흐름 FCF 마진도 27%로 꽤 양호한 편입니다. 아, 현금 흐름은 괜찮군요. 네. 참고로 2023년에 순이익이 갑자기 7억 달러 이상으로 높게 나왔었는데 이건 그 어도비 인수가 무산되면서 받은 합의금, 그 영향이 컸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일회성 수익이었죠? 아, 맞다. 그 합의금 있었죠.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경쟁 환경은 좀 어떤가요? 어도비 XD나 스케치, 요즘 뜨는 캔바, 미로 이런 경쟁자들이 꽤 쟁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UX UI 설계 시장은 연평균 한 14%, 온라인 화이트보드 시장은 17%씩 성장할 걸로 예상되니까 시장 자체는 유망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도비 XD, 스케치, 캔바, 미로같이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고요. 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이원 요인으로는 매출이 소수의 대형 고객에게 좀 쏠려 있다는 점, 이건 많은 B2B 사스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꽤 높거든요. 그래서 환율 변동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같은 거에 좀 민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규모 M&A를 추진할 경우에 재무적 부담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군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배 구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창업자 영향력이 아주 막강하다고요? 네, 그 부분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요 투자사인 인덱스벤처스나 그레이락 같은 위시들은 상장 후 180일간 주식 매각이 제한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락업 조항이고요. 근데 더 주목할 점은 창업자이자 CEO인 딜런필드의 의결권이에요. 차등 의결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딜런필드가 보유한 클래스 B 주식은 1주당 15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15표요? 와. 네, 이걸 통해서 전체 의결권의 75%를 확보하고 있어요. 이게 빠른 의사결정에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좀 거버넌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고려할 부분이네요. 자, 종합을 해보면 피그마는 정말 높은 성장성, 그리고 아주 탄탄한 제품 경쟁력, 강력한 생태계를 갖춘 매력적인 사스 기업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도비한테 받은 합의금 덕분에 현금도 10억 달러 이상으로 두둑하고요. 네, 맞습니다. 매력적인 부분이 많죠. 하지만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기업 가치가 올해 예상 매출의 17배에서 22배 수준인데 이게 동종업계 대비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렇죠. 꽤 높은 편이죠. 네, 이런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려면 앞으로도 정말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창업자 중심의 지배구조 리스크,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원원보다는 성장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성장 우선 전략이군요. 네. 그래서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피그마가 단순히 디자인 도구를 넘어서 앞으로 모든 팀원이 함께 일하는 진정한 의미의 팀 협업 운영체제, OS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AI 혁신을 통해서 현재 이 높은 기업 가치를 증명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지켜볼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협업 OS로의 진화, 그리고 AI를 통한 가치 증명.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은 피그마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